만 20살, 세별 씨와 재민 씨는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진짜 남자 잘 만났다 느낄 정도로. 뭐 다정해 보이네요. 재민 씨의 고백으로 연인이 된 두 사람. 둘의 사이는 재민 씨가 군대에 간 후에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이게 실제 영상입니다. 간호조무사 세별 씨는 대학생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싹싹하고 뭐 머리 회전도 빠르고 한 번도 뭐 결석, 지각 없어요. 오늘은 그녀의 20번째 생일. 자취방에서 둘만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던 그날. 이들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켜지 못한 생일 케이크만 남아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첫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퇴근길에 서로 막 만나려고 문자 주고받는 거죠? 첫 번 나가게 될 기회가 돼서 그날 반차를 나갔어요. 보통 5시에 퇴근하는데 그날 1시에 퇴근했죠. 처음 반차를 쓴 건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들른 곳, 제과점이었습니다. 생일이니까 이제 케이크를 먼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별 망설임 없이 케이크를 골랐던 두 사람. 가게 직원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엄청 화기애애하다기보다는 조용하시고. 두 사람은 케이크를 사서 세별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24분. 집으로 가는 동안 말없이 걷기만 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혹시 둘이 싸운 걸까요? 얘기하고 손잡고 뭐 그럴 때인데. 앞만 보고 가요. 전혀 뭐 지금 뭐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나 없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내일 뭐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오고 가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4시 37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4시 51분에 제가 답장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없었거든요, 연락이. 근데 세별 씨는 그 후로 끝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세별 씨의 집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세별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데요. 놀랍게도 남자친구 재민 씨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겨우 20번째 생일에 세상을 떠날 줄. 그것도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손에 말입니다. 딸을 보낸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직 현장을 치우지 않았네요. 근데 아빠 나 내일 생일인데 그 약속 있다고 그냥 일요일 날 만나졌던 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가장 후회스럽네요. 딸 무조건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 생일날. 시간을 되돌린다면 막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자꾸 후회가 됩니다. 얼마나 다음에 쓰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더 눈물이 나네요, 진짜. 듣지도 못했네요. 생일 축하하러 온 남자친구니까. 케이크에 촛불도 안 켜, 개봉도 안 하고 촛불도 안 킨 상태에서 뭐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그날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답니다.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졸랐고 결국 세별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싸웠다는데 가해자가 이 미패동 공간 안에서 그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병이 2개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버려진 술병과 흩어진 물건을 보며 그날의 흔적을 되짚는 것뿐입니다. 이게 온전했겠어요? 저기 있던 밥통이 날아갔으면 깨졌죠, 이게 당연히. 주방에도 깨끗하고, 그리고 말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헝클어져 있지? 저 아버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정말 싸우긴 했던 걸까? 아버지는 이 상황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가해자 쪽 부모는 정신병이 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정신병이 판명이 난다고 해도 병은 병이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청원을 올리셨네요. 혹시 네. 심신미약을 이유로 죗값을 다 묻지 못할까 봐 아버지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장에 왔던 구급 대원이라면 뭔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싸워서 뭐 외상이 있거나 4월달에는 지난실 메모리랑 그 몸에 그런 건 진짜 특별한 못 봤어. 혹시 가해자 상태는 좀 저희가 뭐 들어가자마자 혼자부터 와가지고 가해자 상태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와 있었다는데요. 경찰이랑 저희랑 가해자 아버지랑 같이 셋이 올라가게 된 거였었고 가해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서 아들이 직접 문을 열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급히 달려가는 이분, 바로 재민 씨의 아버지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바로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가해자 아버지한테. 그러면 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할 정도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누구누구 죽인 것 같아. 살인을 깨달은 순간 제일 먼저 연락한 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전화를 거는 상대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친밀하고 또 그런 반면에 자신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통제받고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각이 조금 수상하다는데요. 가해자 아버지한테 전화한 시간이 5시 26분인데 아버지는 119를 5시 34분에 불렀답니다. 또 이 8분이라는 틈이 있어요. 가해자 아버지가. 그럼 뭐를 했겠습니까? 8분 동안. 추측이지만 가해자한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너는 말다툼 도중에 무조건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해라.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좀 해라. 어지럽혀라. 가해자 아버지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걸까? 실제 가해자 아버지가 신고한 음성입니다. 여보세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어떤 일이세요? 네, 저희 아들내미가 네. 여자친구를 죽였네. 예? 아들이? 예. 얘가 군대 제대했는데 약간 정신 문제를 저녁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생일인데 죽였네. 목 눌려 죽였다고 그러네. 안 움직인대. 119 좀 빨리 보내줘. 예, 119도 갈 건데요. 아드님이 그러세요?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그래요? 예. 이번에 군대 의가사지도 있어요. 의여사 제대를 하셨어요? 그는 급박하게 신고하는 와중에도 1분 30초 동안 아들의 의병제대 문제를 3번 언급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의가사 제대를 했답니다. 정신병이야 뭘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충분히 그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구나. 초범이네, 우발적이네, 정신병이네, 심신미약이네 이런 뭐 감형이 됐지 않습니까? 역시나 정신병을 내세웠더라고요. 재민 씨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를 만났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굽고 같이 밥도 먹고 별다른 거 같이 웃고 그냥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정상적이었던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만날 때도 막 일부러 약간 전역하려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일찍 제대했다. 혹시 뭐 입대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친구인가요? 그거는 확인 중이에요.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를 살인자로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설득 끝에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딱 아빠 나 사고 쳤어. 나 그냥 주저앉았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 죽었어. 어떻게 했어? 나한테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래 목 줄였대요. 올만해서 20분 때. 그러고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나서 금방 112에다 전화 못 했거든요. 별 탈이 없었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지난 7월 군대에서였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부대에서 급히 전화가 왔다는데요.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약간 조현병 증세가 있다고 군의관이 했었어요. 내가 중대장이 나한테 면담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조현병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조현병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정신분열증이라고. 나 그때 인터넷 뒤지고 여자친구도 이제 간호조무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해가지고 뭐 있더라고요. 복무 당시 재민 씨는 환청과 망상 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문 병원의 진단 결과 정상적인 군 생활은 어려운 상태였다는데요. 전에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정신지체 IQ가 60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견서 갖고 부대를 딱 들어가니까 부대에서는 아버님 그런 저희가 의과실에 신청할게요. 저는 의과실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3주 만에 나오더구만. 소견서상으로는 적응장애, 증상성 정신병,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런 일을 벌일 줄 몰랐답니다. 친구들은 조용했던 그가 살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쓴소리 한 번 못한 이였어요. 여리고 그다음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소심하고 그런 애라서 남한테 쉽게 욕도 한 번 못하고 애 때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저희는 동네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붙어 있어서 알만한 애들은 다 알고 지내요. 근데 걔는 진짜 이름을 들어도 걔 누구야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없는 척했던 애였고. 엄청난 일을 벌인 가해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진을 보시죠. 얘는 기억 안 나는데. 얘는 기억 안 나는데. 보시면 전혀 기억이 없어. 지도를 했으면 예를 들어 스토리가 쌓이는데 담임으로 얘하고는 스토리가 별로 없는데.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조용했던 재민 씨. 하지만 그에겐 고백하기 힘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생각나는 거는 걔가 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잘 못 어울리고. 옛날 얘기 하다가 들었는데 자기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뭐 학창시절 때가 왕따도 당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애들도 무시 못하고 그냥 원만하게 지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그는 훨씬 오래전부터 아팠을지 모릅니다. 조현병이 딱 시작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놀래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빠르게 진척이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2, 3일 내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막상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며칠 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대한 후에는 특별한 활동 없이 주로 여자친구네서 보냈답니다. 그를 돌본 건 세별 씨였고 그들은 다른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거의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나 이런 거 다 먹어 살리는 정도. 경제적으로? 네. 그는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세별 씨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듯 보이는데요. 같이 들어갔다가 세별 씨 혼자 물건을 사러 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뭐 함께 보냈다면 같이 움직이거나 뭐 남자가 있을 텐데 세별 씨가 다 하네요. 프로파일러는 두 사람의 상황에서는 관계에서 불가능한 재민 씨의 관계하고 상태를 있는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성이 혼자서 가해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막 이런 것까지 좀 서투르게 할 정도로 어떤 그 불안, 우울, 회피적인 현상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자기 갈등과 내적 문제를 사소한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그 극단적인 이런 범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감정의 변화를 의미를 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눌러왔던 분노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였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위험은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군대까지 이어져서 적응장애까지 돼서 의가수 제대하기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망상 같은 건 굉장히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도 이제 무시당했다라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촉발 요인 이런 게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런 참혹한 일까지 벌일지 말입니다. 난 이렇게 얘가 아픈지 몰랐어요, 솔직히. 치료 잘 받아서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은 이제 압박감이니까 나오면 좋아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잘해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세별 씨에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그저 잘 돌봐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헛된 기대였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판단은 결국 비극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가족 분들 만날 자신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이 그랬어요. 죽을 때 졌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값 내가 치른다고 했어요. 재민 씨는 현재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라는데요. 단순히 이 정도의 의가사 제대 사유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정신감정을 통해서 당시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든지 당시에 범행에 이르는 내지는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 이상적인 상태가 밝혀지면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 그때 이제 법원이 심각하게 아마 판단을 해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딸을 품에 안은 그날이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줄 몰랐습니다. 참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겁니다.